4월 1일에서 2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이제 야간에 이제 MLB랑 NBA 있는데 MLB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금 본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좀 추천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설명하면서 이 경기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어제 제가 매츠 마헨 불러드렸는데 매츠가 졌죠. 무사 막 1, 2루에서 라인 드라이브 걸려서 더블아웃 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건 지는 경기겠다 싶은데 한 점도 못 내고 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런 불상사가 부디 없기를 기원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주간은 제가 또 이것도 오픈해야지 뭐. 틀렸다고 해가지고 오픈 안 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죠? 봅시다. 오늘 주간은 틀렸을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 뭐 완전 끝난 건 아닌데. 어디 갔냐? 뭐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주니치 오버는 됐고, SSG 승이 거의 힘들죠. KT 역배도 조금 쉽진 않은 거고, 그래서 틀렸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듭니다. 4.7배랑 5.9배 이렇게 줬는데 틀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따라오신 분들. 자, 오늘은 걸려봅시다. 그리고 어제는 야구는 밤에 틀렸는데 새벽에 축구 29.1배 걸렸죠. 자, 애틀란타와 애슬레틱스부터 볼게요. 애틀란타는 세일 나오고 애슬레틱스는 세베리노 나옵니다. 자, 세일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작년에도 엄청 좋았어요. 사이 영상 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좀 이닝수가 조금 딸렸었고, 이번 시즌도 개막전 때 캔자스 상대로 6이닝 동안 삼진 6개 잡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투피치예요. 슬라이드랑 그 포심 2개 던집니다. 3피치가 있긴 한데 거의 뭐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슬라이더가 엄청 좋아. 슬라이더가 천상 오브 천상이에요. 슬라이더 비중이 47%, 절반 정도 슬라이더라고 보시면 되고, 직구는 회전수가 왼손 투수 치고는 괜찮다. 2344회. 구속도 꽤나 나오고, 도 아니면 A 아니면 B인데 상대방이 좀 헷갈려 해요. 워낙 슬라이더가 예리해서. 그래서 왼손 타자들은 특히 더더욱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는 뭐 애슬레틱스의 세베리노인데 개막전에 잘 던지다가 한 번 위기 왔는데 그때 그 2실점 해가지고 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토론토 상대로 안타 3개 맞았는데 2실점 했습니다. 뭐 공 웬만큼 빠르긴 한데 뭐 특별하게 뛰어난 구종은 없습니다. 그냥 맞춰 잡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선발만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세일이 앞선다. 하지만 이 직전 경기에서 애슬레틱스가 4연패를 끊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연승을 타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부터 시작된 세일의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아서 애슬레틱스 사이드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애틀란타 사이드로 보고, 기준점 8.5인데 세베리노도 그렇게 난타를 당하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세일도 점수 많이 줘봐야만 한 1.2점? 2점? 이건 언더 쪽으로 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의 마헨 추천드립니다. 다음 볼티와 텍사스. 자, 텍사스가 어느새 4연승, 오늘 경기까지 이기면 수입입니다. 근데 볼티 투수가 로저스예요. 트레버 로저스가 작년 후반기에 합류해가지고 엄청 잘 던졌어. 근데 이번 개막전도 무실점이었습니다. 근데 표면적은 무실점인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7이닝 동안 포볼을 4개나 놔줬다. 그리고 이 선수는 구속도 그냥 평이하고 하드입 비율이 너무 불량해요. 그죠? 근데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이 최상급이기 때문에 천상급이라 어느 정도 하드입 비율이 불량하더라고 하더라도 피안타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하드입 비율의 그 영향을 크게 받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큰 거 한 방에 대한 불안감은 169급 선수 치고는 조금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사스는 이제 이볼디 나오는데 이볼디가 직전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4.2이닝 동안 포볼은 안 줬는데 안타 8개 맞았습니다. 그 중에 홈런이 2개였고 이 선수는 일단 포볼을 안 줘요. 작년에도 포볼이 상위 2%였습니다. 안 주는 걸로 포볼 제어가. 직전 경기에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는지 보니까 구속은 정상이었어요. 구속은 정상이었고 그냥 중간으로 몰리는 공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개막전에 0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 포볼 주기 싫어서 그냥 존원으로 집어넣는 게 좀 많이 맞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후속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선수도 스플리터와 패스트볼이 천상급이기 때문에 로저스랑 비슷합니다. 던지는 공들이. 그래서 크게 투수력이 차이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 경기 배당도 비슷하긴 한데 최근 방망이 감을 보면은 볼티모어보다는 텍사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수입전이긴 하지만 저는 뭐 텍사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신시내티와 스킨스. 자, 신시내티도 1선발, 피츠버그도 1선발 나옵니다. 에봇 개막전에서 안타 7개나 맞았는데 보스턴 상대로 무실점이었어요. 삼진 4개밖에 못 잡았고 하드hit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하드hit 상당히 좋은데 직전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조금 운이 많이 따라서 무실점으로 막은 그런 느낌이. 최근 보스턴 방망이 잘 안 좋아. 개막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또 보스턴은 좌투수 공을 상당히 못 칩니다. 그런 보스턴 상대로 안타를 7개나 맞았다는 거는 무실점이지만 그래도 조금 연묘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상대는 피츠버그의 스킨스인데 지구 1선발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얘가 직전 경기에 아웃 카운트 2개 잡고 5점 줬어요. 방어율 67.50, 휘비 무려 9입니다. 9. 1이닝당 주자 9명 보내는 거예요. 0.2이닝에 6명 내보냈으니까 1이닝당 9명 맞죠. 9.00. 얘는 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도 빠르고 모든 구종들이 다 최상하면 전상이에요. 멘탈도 좋고. 얘가 끝나고 나서 그 본인이 인터뷰도 했습니다. 인터뷰도 했는데 그 기자가 오늘 경기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얘가 한 말이 뭐 시즌을 치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일찍 와서 좋다. 그리고 내가 맞았던 안타들은 대부분 빗맞은 안타였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멘탈 좋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살다 봐도 뭐 별일 다 생기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얘 정말 안타 맞은 거 한번 다 찾아봤는데 정말로 빗맞은 타구들이 많았어요. 4개 정도가 빗맞은 안타였어요. 그래서 뭐 구속이나 구위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 2번 연속 스킨스가 처맞을 확률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 경기는 뭐 스킨스 믿고 피츠버그 승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양 팀 다 타선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 7.5라고 하더라도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츠버그 승에 마헬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필라델피아는 산체스 나오고 워싱턴은 까발리 나와요. 자, 워싱턴은 상위 타선이 전부 다 좌타자 아니면은 스위치 타자입니다. 그래서 상대 투수가 우투수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다를 휘두른다. 근데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좌투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워싱턴이 점수를 내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체스 나오고 산체스가 직전 경기에 텍사스 타선 맞아서 6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고 안타 3개밖에 안 주고 포볼 없었습니다. 얘는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3개 던지는데 거의 투피치라고 보면 싱커, 체인지업을 많이 던집니다. 둘 다 천상계예요. 공도 빠르고. 그때 도미니카 우리나라 붙을 때 우리나라 상대로 한 선발이었죠. 공 후덜덜 하잖아. 좋아요. 공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타자들이 공략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워싱턴 선발도 카랄입니다. 얘도 체구라든지 스토프런 이런 걸 보면은 에이스가 될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구속도 97마일. 그리고 회전수도 딱 에이스들이 많이 있는 그 회전수에 2376.
2400을 넘어가 버리면 애들이 변하고 연말을 안 합니다. 근데 딱 저 정도 되면은 뭐 스킨스라든지 스쿠바이라든지 크로쉬들이 보통 2300대예요. 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이제 28, 29이기 때문에 전성기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얘는 그라운드 볼 비율과 배럴 타구 비율이 최상이에요. 직전 경기 개막전에서 좀 고전을 했죠. 컵스 상대로 안타 3개 맞았는데 포볼도 3개 줬다. 그래서 방어율에서 4.91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시즌을 길게 가져가다 보면은 이 선수는 평균치가 아마 제 생각에 3점대 정도로는 묶일 겁니다. 올 시즌에 막 확 그 싸이 영상급으로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제가 그 컵스의 누구지? 에드워즈 카브레라 히트 칠 거라고 말을 했었죠. 무실점으로 막았죠. 저는 이 선수도 올 시즌에 어느 정도 스텝업이 될 거고 내년쯤 되면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오늘 경기만 비추어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산체스가 훨씬 더 좋은 투수고 필라델피아가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오늘 필라델피아 홈에서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라 승에 8.5 언더에 마해 주전드립니다. 다음 토론토와 콜로라도. 토론토는 가우스먼, 콜로라도는 프리랜드 나옵니다. 자, 산실령이랑 가우스먼인데, 가우스먼은 직전 경기 애슬레틱스 상대로 홈런 하나 맞고 6이닝 동안 삼진 11개, 홈런 하나 맞아서 1실점에서 방울 1.50 잘 던졌죠. 가우스먼은 메이저리그에서 스플리터를 세 손가락 안에 잘 들게 잘 던집니다. 세 손가락에 든 애가 일단 가우스먼이랑 야마모토랑 한 명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던져요. 정말 좋아요. 전상계고 포심도 공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로케이션이 좋아서 스플리트랑 고음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 간혹가다 무너집니다. 근데 제 한 5경기 하면은 한 경기씩은 대도 안 한 애들한테 무너지곤 해서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직전 경기 봤을 때로는 콜로라도한테 내일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어. 웬만큼 잘 던질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는 1차전 이기고 난 뒤에 직전 경기 또 졌죠. 오늘 경기. 내일 경기도 아마도 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리랜드 나오긴 하지만 콜로라도의 타선은 아직까지 좀 뭐 완성된 타선이라고 보기에는 4번이 모니아게 치잖아. 답이 없는 타선이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리랜드는 그냥 똥볼로 해요. 91.5마일이고 왼손 투수고 포볼 잘 안 주고 하드잇 겁나 많이 허용하고, 토론토가 왼손 투수공도 잘 치죠. 오른손 투수공은 상대적으로 못 치지만, 이 경기는 토론토 사이드로 보고 오버에 마헨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애미와 화이트삭스. 자, 알칸타라 나오고 화이트삭스 스미스 나옵니다. 알칸타라가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얘가 작년에 공들이 계속 중간, 구속은 잘 나오는데 중간으로 계속 몰려가지고 방어율 7점, 8점대까지 갔다가 마무리 5점대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개막전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7이닝 동안 삼진 5개, 포볼 2개, 무실점. 근데 안타 4개 맞았어요. 안타 4개에 포볼 2개, 무실점. 잘 던진 것 같긴 한데 상대가 콜로라도였단 말이야.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그죠? 강팀을 만나서 과연 저렇게 던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팀은 뭐 콜로라도랑 별반 다르지 않은 화이트삭스란 말이야. 한 그 정도 수준 던지겠죠. 한 6이닝 한 1, 2실점으로 막을 같아. 근데 문제는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얘가 직전 경기에서 개막전에서 1.2이닝 동안 3실점 했습니다. 미러키 상대로 안타 3개 맞고 포볼 2개. 이게 완전 망친 거긴 한데 상대가 정교한 미러키 타선이었고, 그리고 얘가 구속은 정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구속 다 확인해 보니까 정상이었고 몸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체인지업이 전부 다 안타로 연결되고 장타로 다 연결됐어요. 직구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상대 타선이. 원래 스미스가 체인지업과 직구로 막 던지면 로케이션 하면서 던져가지고 완급 조절도 하고 하이패스트볼로 헛스윙 유도하고 해가지고 하는 선수인데, 직전 경기에서 아무래도 미러키 타선은 장타 막 홈런 스윙 돌리는 애는 없습니다.
전부 다 레벨 스윙 하면서 정확성 가지고 하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스미스한테 조금 불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초반에 고전을 했고, 내일 만나는 마이애미도 얘기가 달라져. 저는 스미스가 내일 경기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웬만큼 비빌 거다. 웬만큼 비빌 거라고 봅니다. 뭐 장타 한 방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직전 경기처럼 우르르 무너질 것 같진 않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언더 오버는 7.5라고 해도 언더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마이애미 승에 7.5 언더에 화이트삭스 프렘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인트와 매츠. 자, 리베라토레 나오고 페랄타 나옵니다. 페랄타는 작년에 미러키 1선발이었는데 올 시즌에 매치로 옮겼어요. 돈 많이 받고. 그런데 개막전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안타 6개, 홈런 2개 맞았습니다. 구속은 좋았어요. 얘는 뭐 4개 구종 던지는데 전부 다 상급 혹은 천상급입니다. 구종 다 좋아요. 가치가 다 좋고. 직전 경기도 그 4실점 하긴 했지만 포볼 1개도 없었고 삼진 7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도 빨랐었고. 문제는 안타를 좀 많이 맞았는데 대부분의 타구가 빗맞은 타구가 많았어. 하드히 타구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텍사스성 아니면 코스 빠지고 나간 안타 이런 게 많았어. 그래서 페랄타가 직전 경기 뭐 망쳤다고 해가지고 이번 경기도 망칠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웬만큼 던져줄 겁니다. 리베라토레도 5이닝까지는 확실히 잘 막아주는 투수예요. 막 구위가 뛰어나진 않는데 이 선수도 작년부터 5이닝까지는 잘 던져. 근데 6회쯤 들어서면 애가 퍼져가지고 보통 5이닝 끝내면 감독이 미리 바꿔줍니다. 직전 경기도 5이닝 1실점하고 바꿨어요. 그죠? 1실점하고 바꿨는데 불펜에서 6점 줬어. 6회. 근데 웃긴 건 상대 불펜도 6회에 8점 줬습니다. 그래서 사이언트가 이겼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 싸움은 큰 차이 안 난다. 오히려 페랄타가 좀 더 우위라고 보시면 되고, 매치가 타선은 월등히 좋죠. 세인트는 지금 탱킹하고 있잖아. 선수들 지금 다 팔고 탱킹하고 있는 중이고, 매치는 올 시즌 윈 나오잖아요. 우승하려고 선수들도 많이 사고 했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매치가 앞섭니다. 매치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매치 이 새끼들이 작년부터 한 번씩 어이없는 팀들한테 막 연패에 빠진 적이 많았어요. 방망이가 막 5경기에 막 4점 뽑고 이런 적 많았어. 1점, 1점, 0점, 1점, 1점. 오늘 몇 점 뽑아서 0점이잖아. 아, 작년에 그게 트라우마 비슷하게 남아가지고 제가 싹 떠오르네. 오버랩이 되네. 내일 경기 매치 승일 같지만 선뜻 손이 안 갑니다. 가실 분만 가세요. 자, 미러키와 템파베이입니다. 자, 스타일 비슷한 두 투수 만납니다. 방어율 1.80, 1.80 오르던 투수 똑같죠? 직전 경기 5이닝 똑같죠? 그죠? 양 투수 다 직구가 주 무기입니다. 그런데 미시오로스키는 99.3마일이에요. 평균 구속이. 라스무센은 95.6마일이에요. 회전수도 비슷한데 높아요. 둘 다. 그죠? 둘이 되게 비슷한 유형인데 라스무센은 경험이 좀 더 많다. 뭐 1년 동안 막 150이닝 던진 투수도 아닌데 그냥 잔잔하게 뭐 90이닝 100이닝 이렇게 던진 적이 많아. 쟤는 부상이 좀 많아서 그렇지. 어쨌든 5년 6년 넘었어요. 쟤는. 그리고 쟤는 직구 비중이 10개 중에 9개, 거의 90%입니다 직구 가치가 천상 오브 천상이에요. 직구만 던지는데 변형 패스트볼 막 섞어가지고 상대방이 좀 현혹이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하지만 뭐 체인지업 정도만 한 개만 더 있어도 더 좋은 투수가 될 건데, 워낙 중간중간에 부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직구로만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을 터득한 것 같아. 그래서 배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스무센은 없어도 성적이 웬만큼 잘 나와주고 있고, 어쨌든 뭐 직구 위주로 던지다 좀 단조로운 면이 있겠죠. 근데 상대는, 이번 상대는 미러키예요. 미러키는 욕심내는 타자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막 팀 빼고 툭툭 그냥 잘 맞추는데 집중해가지고 치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직구 위주로 이렇게 던지면 어느 정도 맞아 나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시오로스키도 직구랑 한 게 뭐더라? 슬라이드였나? 그 2개 위주로 던지는데 어쨌든 공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진율
상당히 뛰어나지만 포볼도 웬만큼 주는 선수다. 그래서 주자 쌓을 가능성 미시오르스키도 있고 포볼로 라스무센은 안타 맞아서 줄 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는 한방 싸움 될 것 같아. 한방 싸움. 그죠? 좀 어려워요. 5이닝까지는 점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회까지는 뭐 2대1 요정도 될 것 같고 6회 넘어가면 불펜으로 바뀔 건데 불펜은 아무래도 미러키가 좀 더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미러키 사인으로 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점수차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미러키 승의 프랩 7.5 언더 쪽으로 접근할게요. 다음 휴스턴과 보스턴. 휴스턴은 버로우스 나오고 보스턴은 크로시에 나옵니다. 자, 지금 보스턴 4연패입니다. 오늘 여기 지면은 수입해. 휴스턴은 4연승. 초반에 에인절스한테 2경기 잡히더니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방망이가 지금 4경기에서 점수를 40점인가 뽑았을 거예요. 엄청 많이 뽑았어 지금 점수를. 쳤다 하면 담장 맞추고 있습니다. 내일 선발 무게감은 좀 차이가 나요. 버로우스는 작년까지 샌디에고에 있다가 트레이드해서 왔죠. 그래서 원래 얘도 샌디에고에 있었을 때도 5선발 혹은 6선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휴스턴에 와서 지금 2선발이나 3선발을 좀 낙점받았습니다. 1차 그 첫 등판에서는 5.2이닝 동안 에인절스한테 홈런 2방 맞았어요. 안타 9개 맞고. 근데 에인절스가 항상 말하죠. 제가 쟤들 에인절스는 오른손 투수는 겁나게 잘 친다고. 홈런 잘 치고 트라운 미쳐있고. 그래서 제가 그게 희생양이 됐습니다. 재물이 됐고. 그런데 얘 그 영상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안타 맞는 영상을. 전부 다 빗맞은 타구였습니다. 거의 텍사스 타구 있잖아요. 그 파울 라인 선에 딱 갖다 붙은 타구도 되게 많았고 빗맞았는데 코스 타구 떼굴떼굴 굴러가는 타구도 되게 많았어요. 제대로 맞은 타구도 홈런 2방 저거밖에 없었다. 좀 운이 없었죠. 근데 이 경기 최근 보스턴 방망이 생각해보면 버로우스 공을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아. 휴스턴도 뭐 크로스 상대로 뭐 휴스턴이 워낙 좌투수 공을 잘 치긴 하지만 크로스는 좌투수 중에서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보스턴이 쉽게 뭐 큰 점수 차이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프렌 쪽으로 추천드려요. 다음 컵스와 천사. 이 경기 패스하겠게요. 그냥 언더오버만 오버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보이드랑 기쿠치 직전 경기 구속이 평균보다 더 잘 나왔어요. 평소보다. 둘 다 구속은 잘 나왔는데 정타로 맞은 타구들은 대부분이 다 정타로 맞았어. 뭔지 모르겠어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 둘 다 하드히 다시 또 다 많이 맞는다고 치면 기준점 6.5예요. 6.5인 이유는 리그리 필드가 바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구장입니다. 그 호수 주변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홈플레이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6.5 되게 짜게 이제 기준점을 받았는데 얘 2명이 투수가 직전 경기에서 하드hit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6.5라면 역풍에도 불구하고 오버 쪽 추천드립니다. 다음 5번 봅시다. 자, 애리조나와 디트로이트입니다. 자, 애리조나가 다 방망이의 힘으로 올 시즌 대권을 노리는 디트로이트 상대로 2연승. 오늘 경기 이기면 수입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애리조나 2패까지 포함해서 그 전에 1패해서 3연패 중입니다. 오늘 지면 4연패인데 이 방망이에서 밀린 거예요. 오늘 경기도 이기고 있다가 6점인가 줘가지고 역전패 당했죠. 애리조나 방망이는 무서워. 내가 말했잖아. 애리조나 방망이는 정말 잘 친다고. 보는 재미가 있는 팀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코빈 번스랑 켈리까지 이제 선발에 합류하면은 애리조나는, 그리고 AJ 퍽이라고 왼손 불펜 투수 있어요. 걔까지만 들어오면 애리조나는 상위권 전력이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오늘 경기는 매치업이 좀 차이가 있다. 스쿠발 뭐 설명 안 할게요. 1차전도 잘 던졌어. 6이닝 동안 3진 6개 잡으면서 안타 3개 맞았습니다. 포볼 없이. 휩 0.50이고. 그리고 왼손 투수인데 97.4마일 진짜 빠르죠. 그리고 모든 구종 전부 다 최상급 이상입니다. 상대는 갤런입니다.
갤런이 스쿠발이 막 어린애였을 때 갤런이 스쿠발이 1, 2년 차였을 때 갤런이 정말 날아다녔었죠. 근데 쟤는 작년 재작년 2023년부터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고 작년에는 겁나게 많이 떨어졌어. 홈런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결정적인 순간 잘 던진다가도 직전 경기도 다저스 상대로 잘 던지다가 5회 홈런 맞고 장타 맞고 해가지고 강판 당했습니다. 4회까지도 엄청 잘 던졌어요. 4회까지 잘 던지다가 5회 2점인가 주고 5회 4점 줬나? 5회 하여튼간에 승리를까지 해가지고 점수 좀 주고 4점 줬겠네요. 4이닝 방어율 9면은 4점입니다. 자책점이.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정말 잘 던졌어. 4회까지는 5회 터진 거예요. 작년부터 근데 저랬어요. 근데 올 시즌은 구속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화구 구속도 괜찮았고 상대가 어쨌든 다저스였단 말이야. 다저스 상대로 좀 난타 당한 거는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타선 자체가 좀 사기야. 8번 타자가 작년에 홈런 27개 쳤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갤런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 쳐맞았다고 올 시즌도 똑같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상대가 이제 스쿠바이라는 거. 스쿠바는 아마 애리조나 타선 상대로 그렇게 큰 점수는 주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애리조나 타선이 지금 물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스쿠바이 상대로는 1득점 많이 내면 2득점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전력 자체가 4연패를 당한 팀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뭐 디트로이트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위까지 당할 것 같진 않다. 디트로이트 승에 스쿠발이 마운드에서 오래 버텨준다면 기준점이 7.5라고 해도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리조나가 그 콜로라도 다음으로 지금 고도가 좀 높은 구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홈런 좀 잘 나와요. 애리조나도. 그래도 스쿠발이라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트 승에 7.5 언더 볼게요. 다음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피베타 나오고 하우저 나옵니다. 하우저도 작년에 엄청 잘 던졌어요. 그리고 피베타 작년에 방어율이 1점대였을 거예요. 1점대였나? 하여튼 엄청 좋았어. 근데 얘가 평소에 작년 제외하고는 대부분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찍는 애였어요. 작년도 성적이 희한한 게 하드힙 비율과 땅볼 비율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근데 방어율이 1점대 후반, 아니 운이 좀 많이 따른 겁니다. 저는 작년 좀 플루크 시즌이었다고 봐요. 작년 그냥 방어율은 1점대 후반이지만 2점대 초반인가? 어쨌든 기대의 방어율은 작년도 3.99였습니다. 운이 많이 따랐던 거야.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한테 개막전에서 안타 7개 맞고 6실점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우저도 뭐 작년 3.31이었는데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하우저는 기대 방어율 얘도 4.04 거의 비슷해. 기대 방어율은.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는 11이닝 동안 3.27 나쁘진 않았다. 첫 경기이기 때문에 첫 경기라서 0점이 잡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선발 투수로 비교하기보다는 어쨌든 샌디가 홈에서 이 경기 지면은 수입 당하는 거예요. 샘프한테. 샌디는 희한하게 수입 잘 안 당합니다. 쟤들 이상해요. 특히 홈에서는. 이 경기는 그냥 투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샌디가 홈에서 수입 안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이 경기는 샌디 쪽으로 보시고 7.5 언더 볼게요. 양 팀 다 점수 잘 못 내. 오늘 경기 샘프가 좀 점수 좀 낸 것 같은데 점수 자체를 잘 못 냅니다. 자, 다음 시애틀과 양키스 볼게요. 자, 한 경기씩 나눠 가졌죠. 시애틀은 컵이 나오고 양키스는 슐리틀러 나옵니다. 커비 96.2마일, 슐리틀러 98마일. 커비는 이래저래 직구랑 이렇게 많이 섞어서 던지는데 슐리틀러는 뭐 무기라고 해봐야 직구라고 보시면 돼요. 98마일에 회전수 2400이 넘어가잖아. 오프 스피드볼, 뭐 체인점이라든지 스프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구위로 질러버리네요. 그래서 작년 그 포스트 시즌에서 위력을 발휘했죠. 질러가지고.
1차전도 그 개막전이라나 첫 번째 등판도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5.1이닝 동안 삼진 8개 안타 1개 맞고 그냥 찍어 눌렀습니다. 9위로. 근데 상대가 샌프란시스코여가지고 큰 의미는 없다. 샌프란시스코 3경기에서 1점 뽑았잖아. 개막전에. 큰 의미는 없어요. 상대는 이번에 붙는 상대는 시애틀. 좀 타선이 한방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직구만 주구장창 던지면 큰 거 한 방 무조건 맞습니다. 저는 무조건 맞는다고 봐요. 내일 한방은 몇 점짜리 맞을 줄 모르겠지만 한방 무조건 맞는다고 보고, 커비도 뭐 그렇게까지 난타를 당하는 투수는 아니다. 근데 직전 경기에서 클리블랜드한테 안타 2개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방이 홈런이어가지고 6이닝 동안 홈런 1개 맞고 방어율 1.5, 1실점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방 싸움 경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애틀 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근데 누가 이기든 1점 차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음 캔자스와 미네소타. 자, 캔자스는 노아 카메론 나오고 미네소타는 조 라이언 나옵니다. 노아 카메론 작년에 제가 엄청 칭찬 많이 했던 신인 투수예요. 이제 2년 차겠죠. 얘가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강팀 상대로 많이 붙었어요. 근데 강팀 상대로 나올 때도 꿋꿋하게 자기 공을 던졌습니다. 일단 제구가 확실한 투수였어요. 모든 구종 5개를 골고루 14%에서 26% 정말 분배를 거의 똑같이 해가지고 던지는 투수예요. 구속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92.3마일이에요. 평균 구속. 체인지업이 커브랑 슬라이더가 천상계예요. 정말 좋다. 그래서 전성기 유현진이 체인지업이 엄청 좋고 제구가 좋고 그랬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강팀 만나면 아무래도 좀 구위형이 아니기 때문에 홈런 큰 거 한 방씩 2방씩 맞고 하는데, 웬만한 팀 만나면 웬만큼 6이닝 3실점 이내로 막아준 투수였습니다. 작년에 늦게 로테이션 합류해가지고 138이닝이나 던졌어요. 그리고 미네소타의 조라이언 뭐 설명 안 해도 미네소타 에이스고 구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포심이 2개 중에 1개는 포심이고 그 포심이 최상급입니다. 구속이 저렇게 빠르지도 않고 회전수 좋지 않아요. 회전수도 그냥 평균이에요. 근데 저 선수가 좋은 이유는 팔각도가 낮아가지고 직구를 던지는데 살짝 떠오르는 느낌이 들어. 타자들이 조금 다른, 자기들 보통 직구는 투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중력 때문에 살짝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포수 밑으로 들어올 때까지. 근데 저 선수 공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덜 떨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덜 떨어지니까 타자가 보기에는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볼 끝이 지저분해. 팔각도가 낮을수록 볼 끝이 지저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병현 아시죠? 그래서 못 친다. 그리고 볼넷 적고 삼진 많고 볼삼비가 상당히 좋다. 근데 이 선수도 공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포심을 50% 던지기 때문에 홈런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 경기는 카메론이 만약에 시범 경기 때 잘 던졌다면 저는 이 경기 캔자스 승 봤을 것 같은데, 이번 시범 경기 때 노아 카메론이 14이닝 동안 홈런 4방 맞았습니다. 포볼 4개 주고 방어율 7.07. 시범 경기 성적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건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 경기 좀 패스할게요. 저는 간다면 캔자스 갈 것 같아요. 다음 다저스와 클리블랜드. 오늘 여기 다저스가 이겼죠. 야마모토 나오고 윌리엄스 나오는데 구속은 오히려 윌리엄스가 더 빠릅니다. 윌리엄스도 이 선수도 어느 정도 어느 팀에 가도 1선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투수입니다. 다만 포볼이 존나 많아요. 얘는 작년에도 포볼 엄청 많았습니다. 1차전 오늘 첫 선발 때도 이번 시즌 5이닝 동안 포볼 6개 줬어요. 포볼만 해결되면 정말 좋은 투수예요. 왜냐면 구속도 빠르고 커브랑 스위퍼가 커브 천상계고 스위퍼 최상급이에요. 공 빠른데 변화구 2개 좋으면 뭐라고 했죠? 무조건 10승 이상합니다. 15승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쟤는 제구가 안 좋아. 포볼이 나와. 포볼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선발 못 돌아 결국은. 쟤는 제구를 고쳐야 됩니다. 제구만 고치면 되게 잘 던지는 건데, 이런 투수 경기를 분석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윌리엄스가 끊기는 날에는 웬만한 선수 못 이깁니다. 쟤를 상대. 야마모토도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제고 안 된다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가게 되니까. 여기 뭐 다저스가 전력 자체가 앞서기 때문에 다저스 승을 보지만 가빈 윌리엄스의 저 변수 때문에 이거를 주력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다저스 승에 8.5 언더에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되십니까? 또 1픽 안 불렀네. 나 미치겠네. 자, 오늘 1픽은 오늘 진짜 신중해야 된다. 오늘 1픽은 필라델피아 1마햄 봅니다.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워싱턴이 왼손 투수공 존나 못 쳐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산체스는 왼손 투수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 레벨의 왼손 투수고, 필라델피아가 오늘 경기를 잡았어.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흐름을 상당히 잘 타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 연속적으로 잡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필라 1마헨 2.5 마인을 불러주고 싶지만 홈이니까 그죠? 조심해야지. 필라델피아 한번 가보십시오. 표 안 갔나요? 왜 안 갔지? 잠시만요.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냈는데 잠시만요. 좀 확인 좀 해볼게요.